114페이지. 상대의 기분을 읽는 건강한 자기 도취자. 1915년 10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 헨리 셰클턴 경은 유빙에 갇힌 인두어런스 호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벌써 8개월째 남극의 유빙 사이에 갇혀있던 배는 이제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셰클턴이 배를 버린다는 것은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하는 큰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사실 이번 원정은 탐험가로서 빛나는 그의 경력이 절정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27명의 대원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루하루가 그가 내리는 결정에 대원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다. 셰클턴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들이닥칠 것이다. 자영하게 될 유병은 해류에 밀려 어디로 떠나갈지 모른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햇볕도 없을 테고 식량도 줄어들 것이다. 무슨 연락도 그들을 실어갈 배도 없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셰클턴은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위험은 대원들의 사기였다. 몇몇 사람 불평을 놀아놓기 시작해도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은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대원들은 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 테고 셰클턴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날씨에도 각자 도생이란 곧 참사와 죽음을 소환할 것이다. 셰클턴은 이제 날씨보다 더 면밀히 대원들의 사기 변화를 관찰해야 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대원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일이었다. 팀의 사기는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셰클턴 자신이 가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대원들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유빙 위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뜨거운 차를 한가득 준비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따라주며 살펴보니 대원들은 당면한 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셰클턴에게 신호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마련한 집과 다가올 어둠에 관해 유머를 동원해가며 시종일관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지금은 이 혼란을 빠져나가야 할 방법에 관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때가 아니다. 그랬다가 대원들이 극도로 초조해질 것이다. 셰클턴은 낙관적인 전망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태도와 보디랭귀지를 통해서 대원들이 느낄 수 있게 했다.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원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대원들이 잠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기운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셰클턴은 매일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당분표를 만들었다. 당분표의 내용은 최대한 많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바꿔가며 묻고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원들은 매일 수행해야 하는 간단한 목표가 있었다. 펭귄이나 물개도 사냥하고 배에 텐트도 짐도 옮겨오고 야영지도 여기저기 손봤다. 하루를 마칠 때면 다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또 내가 뭐가 실적으로 도움이 된 일을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셰클턴은 오락가락하는 대원들의 마음을 더 잘 다독일 수 있게 됐다. 모닥불 주위에 모였을 때 그는 각 대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다. 과학자인 대원가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 대원가는 좋아하는 시나 작곡에 관해 담소를 나눴다.
셰클턴은 대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피며 혹시 어떤 문제라도 겪고 있지 않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요리사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직접 죽여야 할까봐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이제 고양이에게 먹일 음식이 바닥났던 것이다. 셰클턴은 자청해서 요리사 대신 고양이를 처리했다. 함께 온 물리학자는 몸 쓰는 일을 힘들어하게 하는 게 분명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느릿느릿 음식을 먹으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일매일 그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셰클턴은 그가 혼자만 땡땡이를 치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좀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번을 짰다. 셰클턴은 대원들 사이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금세 알아보았다. 먼저 사진사인 프랭크 헐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헐리는 유능한 사진사로 다른 자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었으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느껴야만 하는 친구였다. 그는 우울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야영 그래 초기에 셰클턴은 식품을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헨리의 의견을 묻고 그가 낸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나아가 셰클턴은 헐리에게 자신과 같은 텐트를 배정했다. 헐리가 남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이 지켜보기에 쉬운 곳에 배치한 것이다. 항해사인 허버트 허드슨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하는 사람이었다. 셰클턴은 그 누구보다도 허드슨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허드슨 역시 자신의 텐트에 배치했다. 그 외에도 혹시 불평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여러 텐트로 분산시켜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셰클턴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다. 때로는 대원들의 힘없는 걸음걸이나 줄어든 맛을 통해 지루해하는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 셰클턴은 해도 없는 낮에는 얼음 위에서 운동 대회를 열고 밤에는 각종 놀이를 했다.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들려줬다. 각종 명절도 빼놓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겼다. 바다 위를 둥둥 포르하는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덧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셰클턴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대원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병에 떠나가려고 있는 이 생활의 도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이 올라탄 유병은 위험할 만치 작아졌다.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인두 어른호에서 가져온 작은 구명정 세대에 나눠 타도록 지시했다. 대원들은 육지로 가야 했다. 셰클턴은 세 척의 구명정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마침내 인근 엘펀트 섬의 비좁은 해변에 도착했다. 그날 둘러보니 섬의 환경은 어찌 보면 유빙보다도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바로 셰클턴은 구명정 한 척을 따로 준비시켰다. 극도로 위험한 시도였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섬인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 보기로 한 것이다. 북동쪽으로 약 130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까지 도착할 가능성은 아주 낮았지만 엘리펀트 섬은 바다에 너무 노출되고 잡아먹을 동물도 마땅치 않아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셰클턴은 자신과 함께 이 위험에 항해해 동행할 5명의 대원을 신중히 골라야 했다. 그 중에서도 헨리 맥니시를 고른 것은 아주 이상한 선택이었다. 맥니시는 인두어런스호의 목수로 57살이었는데 대원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았다.
맥니시는 자주 투덜거렸고 힘든 일도 싫어했다. 작은 구명정으로 사우스 조지아 성까지 가는 것은 극히 힘든 항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셰클턴은 도저히 걱정이 되어 맥니시를 남겨둘 수가 없었다. 셰클턴은 맥니시에게 이번 항해에 쓸 구명정의 개조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하면 맥니시가 더 책임지고 구명정의 안전을 살필 터고 항해 내내 배를 살피느라 딴 생각을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해 도중 셰클턴은 맥니시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맥니시는 갑자기 노질도 멈추었다. 셰클턴은 위험을 감지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맥니시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노를 저으라고 명령한다면 맥니시는 더 반항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몇 명이 수주간에 함께해야 하는 항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임시 벤통으로 셰클턴은 배를 멈추고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뜨거운 우유를 끄도록 했다. 셰클턴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지쳤으니 기운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덕분에 맥니시는 혼자만 별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셰클턴은 남은 항해 내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계책을 활용했다. 목적지를 불과 몇 킬로 남겨두고 갑자기 폭풍이 불어 일행이 뒤로 밀려났다. 일행이 다시 섬에 배를 댈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계속 배 위를 배회하며 앉으려고 어정됐다. 셰클턴은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일순간 하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새를 향해 욕설을 하며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퍼뜩 창피함을 느낀 그는 얼른 다시 자리에 앉았다. 15개월간이나 셰클턴은 대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좌절감을 묻어두고 지냈다. 그의 기분이 대원들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수 없는 노릇이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소재로 삼은 농담을 찌끄렸다. 그리고 아무리 압박감이 높아지더라도 다시는 대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를 뚫고 이 손바닥만한 구명정은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당도했다. 몇 달 후 그곳에서 작업하던 고래잡이 배의 도움으로 엘리펀트 섬의 남은 대원들도 저는 구조됐다. 남극의 기후와 척박한 지행, 작은 배, 열악한 자원으로 셰클턴의 대원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셰클턴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다. 과학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스콧이 있는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한 사람은 아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망적 상황에서 테러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셰클턴을 내려달라고 빌어라.